보겠습니다. 저기 앞에 그림이 하나 나와 있죠. 전기를 인문학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설명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별, 그리움, 재회. 저 그림을요, 제가 오늘 강의를 하려고 저 그림을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았는데 1시간 동안 찾았어요. 1시간 동안. 1시간 동안 찾아가지고 저 그림을 찾아서 이제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인공지능을 한번 써봤어요. 요즘 인공지능 많이 쓰죠. 저는 이제 구글의 그 챗GPT 엔진 그 인공지능을 쓰고 있어요. 그게 무료 버전도 있고 유료 버전도 있어요. 무료 버전은 좀 제한이 되는 게 있어서 제가 한 달에 60불을 주는 그 유료 버전을 씁니다. 60불을 결제하면 부가세하고 66불이 결제가 됩니다. 그걸 가지고 그림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찾은 그림입니다. 앞에 그 그림은 제가 1시간 동안 찾았는데 이게 챗GPT 가지고 1분 만에 찾은 거예요. 1분 만에. 이 그림 퀄리티가 좀 더 낫죠. 어떤 이 가슴에 와닿잖아요. 이별, 그리움, 재회. 저게 인문학적인 전기에너지입니다. 전기에너지는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를 여기 보십시오.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가 자연 상태에서 숫자가 같아요. 근데 이걸 강제로 분리를 합니다.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를. 그러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생겨요. 이게 그림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재회를 하는 거예요. 이별했다가 그리워하다가 재회를 하는 이 에너지를 쓰는 게 전기에너지예요.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가 붙어 있는데 강제로 떨어뜨렸다가 다시 끌어당겨서 합쳐지려는 그 힘을 이용해서 다시 합쳐지도록 떨어졌다가 붙었다는 그 힘을 쓰는 게 전기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목차입니다. 모든 전기 설비에 사고가 나는 근본 원인이 있어요. 그 근본 원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그 한 가지 원인에서 모든 전기 사고가 납니다. 그걸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원인이 간단하니까 안전대책도 간단합니다. 그 안전대책이 3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이 3가지를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전기안전 관련 법령을 볼 거예요. 왜 법령을 보느냐? 법이라는 거는 특히 기술적인 법은요,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모든 가능성을, 개연성을 따져서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만들어 놓은 게 법입니다. 그 법이, 기술적인 법이 이거 잘못됐다 하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그걸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아, 이 이유에서 그랬구나 하고 이해가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법령을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 전기안전 관련 법령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면은 그 기준이 가장 안전한 기준이에요. 그리고 그 법령에서 모든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여러분들 사업장 점검을 하면은 저 법령 기준으로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 법령을 알면은 그 점검 기준에 맞출 수 있고 점검 기준에 맞추면서 안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령을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경기도 화성에서 그 아리셀 그 회사 배터리 공장입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 제조 공장인데 거기서 사고가 났죠. 화재 사고가, 화재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그 화재 폭발 사고로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는데 그 리튬 이온 배터리 화재 폭발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좀 일반적인 상식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피해가 커진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리튬 이온 배터리를 다 쓰고 있어요. 핸드폰 배터리, 그 다음에 드론, 뭐 집에 청소기, 이런 것들 전부 다 리튬 이온 배터리를 씁니다. 전기자전거. 그 배터리 그렇게 폭발 사고 위험이 상존해 있어요. 여러분 일상의 옆에. 근데 그 리튬 이온 배터리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빠르냐, 그걸 좀 말씀드릴 겁니다. 자, 이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든 전기설비 사고의 근본 원인과 근원적 안전대책입니다. 모든 전기재의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라 그랬죠. 하나. 이 원인이 간단하니까 근원적인 대책도 간단합니다. 대책이 3가지가 있습니다. 저 2가지를 이제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전기 관련 사고 재해의 근본 원인이 뭐냐? 누전입니다. 누전. 누전이 셀루자 전기전자예요. 전기가 샌다 이 말입니다. 누수, 뭐 누유, 누설 이런 얘기 있죠. 전기가 샌다는 거예요. 전기가 새면은 정상적으로 흘러야 될 경로를 이탈해서 통제불능 상태의 전기가 됩니다. 이게 누전이에요. 그래도 잘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전기가 안 보이니까.
소리도 안 들리고 냄새도 없으니까. 저 전기를 이해하려면은 물을 생각하면 됩니다. 물. 물하고 아주 흡사해요, 전기가. 자, 이 배관을 보십시오. 이 상수도 배관인데 배관이 터졌어요. 배관이 터져서 지금 누수가 되는 거예요, 누수. 이 배관 안에는 수압이 걸려있는 물이 있죠. 저 배관이 온전할 때는 배관의 밸브를 열 수도 있고 잠글 수도 있고 수압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 배관이 터져버리면은 통제불능 상태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잠그지도 열지도 못하고 수압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그게 누수죠, 누수.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는 이 전선 안에 전압이 걸려있는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근데 정상적으로 피복이 온전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통제가 가능합니다. 끄고 켜고 강하게 약하게 통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피복이 까져서 누전이 돼버렸어요. 누전이 되면 통제불능 상태가 돼요. 통제불능. 그게 누전이에요. 전기가 정상 경로에서 벗어난 거. 물이 배관이 터져가지고 누수가 된 것처럼 저 통제불능 상태의 전기, 그 누전 전기가 모든 전기재의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들 사업장에서 난 그 사고도 누전 감전제예요. 누전 감전제. 자, 오늘 이 교육을 다 들어보면 이제 제 이 말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열차를 잘 보십시오. 저게 스페인에서 일어났던 열차 탈선 사고입니다. 그 탈선 사고 CCTV 영상인데 저 사고를 조사를 해봤어요. 왜 사고가 났는지. 열차 레일이 정비가 제대로 안 돼 있었어요. 레일이 좀 불량이었어요. 그런데다가 저 열차 속도 조절 장치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거 코너를 돌 때는 속도를 좀 낮춰야 되는데 속도가 너무 빨랐던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면서 코너를 이렇게 코너링을 하면 몸이 이렇게 바깥으로 쏠리잖아요. 이게 원심력이에요, 원심력. 이 회전 속도에 비례하는 원심력이 생깁니다. 이 원심력보다 자동차 무게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바퀴가 땅에 접지되어 있는 그 힘이 구심력이 더 강해야 자동차가 튀어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심력이 더 세져버린 거예요. 그런데다가 레일도 불량이니까 튀어나가 버린 겁니다. 이 열차가 탈선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운동에너지 광란이 일어납니다. 기계적인 파괴가 일어납니다. 자, 전기 누전되는 거 똑같습니다. 전선에서 레일에서 열차가 탈선한 것처럼 전선이 피복이 손상이 돼서 레일이 손상된 것처럼 피복이 손상돼서 누전이 됐습니다. 누전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변전소입니다. 변전소. 이번에 여러분들 사업장에서 사고가 났던 데가 변전소죠. 그 변전소하고 똑같은 변전소입니다. 전기가 누전되면 어떤 사고가 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저런 사고가 납니다. 좀 더 크게 한번 볼게요. 열차가 이 레일에서 탈선을 했는데 원인이 레일이 불량했고 안전속도를 초과한 거죠. 자, 전기사고 보겠습니다. 끔찍한 사고가 났습니다. 저 사고는 왜 났느냐? 작업 절차를 안 지켜서 난 사고예요. 작업 절차. 여러분들 지금 이 과학원 정도 되면은 모든 업무에 업무 프로세스가 있을 거예요. 모든 업무에 업무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업무 매뉴얼이 아주 중요한 소리입니다. 선생님, 이거 비타민 C야. 이 메가도스 비타민인데 지금 바로 드십시오. 드시면 잠이 확 깹니다. 모든 업무에 업무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 업무 프로세스가 잘 모르는 사람은 그걸 잘 지켜요. 처음 그 업무를 하는 사람은 모르니까. 근데 어느 정도 하다가 조금 익숙해지면은 아주 어처구니없는 자만심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그 업무 프로세스보다 자기가 업무를 더 잘 아는 줄 알아요. 그래서 업무를 하다가 안 지킵니다, 그거를. 예를 들어서 왼쪽 문으로 들어가서 오른쪽 문으로 나오라고 되어 있는데 왼쪽 문으로 들어가려니까 앞에 뭐 장애물도 있고 걸어가는 동선이 멀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문으로 들어갑니다. 뭐 왼쪽으로 들어갔다가 오른쪽으로 나오나 오른쪽으로 들어갔다가 왼쪽으로 나오나 똑같아. 내가 보니까 이게 더 나아. 그러면 사고 납니다. 그 업무 프로세스라는 거는 거기에 대한 가장 그 일을 잘 아는 사람들이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가지고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조건 그거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 사고를 많이 당하는 직급이 대리예요, 대리. 대리 직급이에요. 사원들은 모르니까 그냥 따라합니다. 대리 정도 되면 이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자만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대리 직급이 제일 위험합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제일 관리를 해야 되는 직급이 대리 직급이에요. 이 사고가 업무 프로세스를 안 지켜서 난 사고예요. 전기 작업에는 작업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절차가. 이게 그 전기실인데, 이 전기실은 지금 22,900V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사업장에 전기실도 22,900V를 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2,900V 전기가 들어오죠. 전기가 들어오면 이 전기를 끊고 연결하고 온오프를 시키는 장치가 있어요. 그게 이 V10이라는 겁니다. 진공차단기. 이번에 사고가 난 것도 진공차단기 저 판넬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진공차단기가 있고 그 뒤에 단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우리가 이런 지금 스위치가 너무 멀리 있네. 여기 이 강당에 조명을 하나 끄고 켜는 스위치를 조작을 해도 스파크가 일어나요. 어두운 데서 보면 거기서 반짝반짝 불꽃이 일어납니다. 전기가 끊어지고 연결되고 하면서. 근데 22,900V 이 특고압에 엄청난 대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그걸 끊으면은 얼마나 큰 스파크가 나겠어요. 아크가 생깁니다. 아크가. 그 아크를 없애줄 수 있는 장치가 이 진공차단기의 베큐um 서킷 브레이커라고 하는 건데, 그 접점을 공기를 빼가지고 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아크가 생긴 거를 빨리 억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를 차단할 수 있는 스위치예요. 이 뒤에 이거는 뭐냐? 단록이에요. DS인데 디스커넥터 스위치예요. 그냥 길을 끊는 스위치예요. 기계적으로 이걸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칼날 스위치 있죠. 두꺼비 집에 커브 나이프 스위치 그것처럼 그냥 기계적으로 붙였다가 열었다 하는 스위치예요. 이걸 열어놓으면 붙으면 전기가 통하고 열어놓으면 전기가 안 통하겠죠. 이 두 개가 직렬로 붙어 있어요. 왜 직렬로 붙어 있느냐? 진공 차단기 가지고 전원을 끕니다. 오프가 됐죠. 그럼 여기가 전기가 이제 안 들어가요. 그 상태에서 이걸 열어놓습니다. 열어놓으면은 여기서도 차단되고 여기서도 차단됐잖아요. 이 뒤에서 작업하는데 좀 안전해져요, 뒤쪽이. 왜냐? 이 차단기를 잘못해서 투입을 해버릴 수도 있고, 이게 오동작을 해서 들어가 버릴 수도 있어요. 들어가도 여기가 열려 있잖아요. 여기가 열려 있으니까 뒤쪽이 전기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단로기를 설치를 해 놓은 거예요. 저렇게 해서 저 프로세서로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작업의 절차는 반드시 V12를 가지고 먼저 전기를 끊고 그 뒤에 이걸 열어야 돼요. 차단을. 그 다음에 투입을 할 때는 항상 여기를 먼저 전기가 안 걸린 상태에서 여기를 투입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투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를 온오프 할 수 있는 건 이놈이 온오프 할 수 있거든, V12가. 근데 좀 전에 그 사고는 저 사람이 저 절차를 어긴 거예요. 저 절차를 V12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단로기를 개방해버린 거예요. 그 LBS 스위치라고 아까 보면 이렇게 뭘 손으로 돌리고 있는 게 보입니다. 자세히 보면 그게 이제 핸들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저게 열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전기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열면은 아크가 생기겠죠. 아까 얘기했던 그 이 접점에서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 공기는 전기가 안 흐르는 부도체예요. 근데 아크가 생기면 아크는 전기가 흘러요. 이게 플라즈마 상태이기 때문에 아크끼리는 전기가 통해요. 그러니까 여기 아크가 생기면서 이 삼상이 합선돼 버린 거예요. 22,900V가. 220V만 합선돼도 얼마나 뻥뻥하면서 불이 납니까? 근데 22,900V가 삼상 합선이 되니까 아까처럼 폭발 사고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업장에서 났던 사고는 저 정도 사고는 아니고, 저 V12 판넬 쪽에 22,900V가 들어와 있는데, 거기 전기가 통하는 부분에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 가면서 이분이 거기 닿았으면은 뭐 아주 큰 중대재해가 났을 텐데, 다행히 닿기 전에 22,900V는 이렇게 이 손이 어느 정도 접근을 하면 공기 중에서 섬락이 일어납니다. 섬락이. 우리 그 가스레인지 옛날에 이렇게 점막이 반짝반짝 불 튀는 것처럼 그 섬락이 돼서 이렇게 몸으로 전기가 들어왔어요. 근데 뒤에 이제 판넬 문이 뒤에 있었어요. 손으로 전기가 들어와서 등 쪽으로 판넬 문으로 전기가 흘러나가면서 이 형태로 감전이 됐는데, 다행히 그 도어를 접지를 해놓은 접지선이 끊어지면서 그 감전 경로가 끊어지면서 큰 피해가 안 났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육을 다 들으면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분은 이 작업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사고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업에서 작업 프로세스가 있으면 무조건 그거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부득이하게 그걸 못 지킬 경우가 있으면은 작업 프로세스 만든 분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작업을 잠깐 멈추고 이 상황인데 이거 이렇게 변경을 해도 되냐고 물어보고 거기에 인폼을 받고 나서 작업을 해야 본인이 안전합니다. 본인이 안전하고 설비가 안전할 수 있어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아크가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아차 사고가 납니다. 여기 가공선로에 여기를 개방을 합니다. 개방을 하면서 엄청난 아크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방해하는 사진 몇 장 좀 찍어주십시오. 지금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마지막에 소리를 지르죠. 저 사람은 지금 기겁한 거예요. 기급. 저 기술자들 조마조마하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 아크끼리 닿아버리면 대형 사고예요. 아까처럼 폭발합니다. 근데 아크가 길게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다행히 상간 간격을 넓게 해서 합선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저 기술자들은 저거 열어놓고 야 이거 오늘 큰일 났네. 오늘 완전히 저거 폭발하겠나 하면서 조마조마하다가 그 아크가 자연 소호가 돼서 없어지니까 안도의 비명을 지르는 게 나중에. 왜 저기 아차 사고냐? 이렇게 차단을 할 때는 이 뒤에 있는 전기 설비를 다 차단을 해야 돼요. 전기 쓰는 설비를. 부하를 다 차단을 하면은 저걸 투입하고 그 개폐를 할 때 전기가 많이 안 흘러요. 뒤에 쓰는 전기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잠깐 간단하게 스파크만 하면 일어나고 마는데 뒤에 전기 설비를 차단을 안 하고 저걸 개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수를 하고 조마조마했는데 운이 좋아서 2차 재해가 안 난 겁니다. 아까 변전소에서 봤던 그 사고는 저 아크가 합선이 되면서 삼상 폭발을 한 겁니다. 지금 이거 하나 드십시오. 바로 드십시오. 메가도스 비타민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한전에서 22,900V 외성공사라는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현장에서 찍은 영상인데 이게 지금 22,900V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한전 그 협력업체에서 지금 활선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 잘 보십시오. 이 부분. 그냥 지지직 하고 들어가죠. 아주 절차를 잘 지킨 거예요. 그 뒤에 부하 설비를 다 차단을 하고 저기를 연결을 하니까 그냥 저 선로 케이블에 충전 전류라는 게 있어요. 그 정도 전류 흐르면서 그냥 지지직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저 뒤에가 아까 앞에 거기 러시아거든요. 러시아 그 기술자들이 실수했던 것처럼 뒤에 부하가 물려 있었으면 여기서 폭발합니다. 폭발해서 엄청난 부상을 입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전기 기술이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 한전의 기술이나 원자력 기술도. 그 다음에 뭐 발송 배전 기술이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나라 전기 품질도 세계 최고예요. 가장 좋은 품질의 전기를 가장 싸게 이용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가 그런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을 그동안 좀 안 했는데 이제 원자력 발전을 조금씩 이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 해외 원전을 큰 걸 하나 수주를 했습니다. 수주를 해가지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우리나라 그 원자력 기술이 계속 이렇게 침체되어 있었는데 이제 다시 약진을 할 것 같아요. 전기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우리나라 전기 기술에 대해서는.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누전제. 전기가 정상적으로 흘러서 전기 불도 켜고 모터도 돌리고 뭐 열도 내고 냉장고도 돌리고 하죠. 정상적인 경로에서 전기가 흐르다가 누전이 됐습니다. 누전. 새서 흐른 거예요. 다른 길로. 이 누전된 전기가 사람한테 흐르면 감전입니다. 그 전기가 흘러가면서 불을 내든지 폭발을 일으키면 전기 화재 폭발이에요. 그 전기가 흘러가면서 설비를 고장을 내고 설비 오동작을 하면 그게 오동작 사고입니다. 모든 재해는, 전기재해는 이 누전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1년에 700건 정도의 감전재해가 일어납니다. 감전재해 일어나면 끔찍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사고를 당했던 그분도 지금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을 거예요. 감전재해 일어나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 따른지 그거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1년에 5만 건 정도의 화재가 납니다. 5만 건. 평균 5만 건 정도의 화재가 나는데 그 중에 20%는 만 건이죠. 만 건이 전기 화재예요. 전기적인 원인에 의해서 전기가 누전이 돼서 스파크가 일어나서 일어나는 그 화재가 만 건입니다. 근데 그 만 건 화재가 대부분이 대형 화재가 거기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번에 2000에 그 안타까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났던 그 사고도 전기 화재예요. 전기 화재 폭발이에요. 그 다음에 2000 냉동물류 창고 화재 나서 또 수십 명 사상자가 생겼죠. 그 전기 화재예요. 밀양 세종병원 화재 나가지고 또 수십 명 사상자가 일어났죠. 그것도 전기 화재예요. 전부 그 대형 화재들은 전기적인 원인에서 일어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도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모든 전기재해가 일어나는 근원적인 원인이 누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정상 경로를 벗어난 통제불능 상태의 전기, 누전전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모든 전기재해를 예방하는 근원적 대책 세 가지가 있다 했는데 그게 뭐냐? 충전부 보호, 보호접지, 누전차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학습을 할 때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어디로 가겠다는 목표가 있어야 헤매지 않잖아요. 어딘가 길을 갈 때도. 그 목표가 분명해야 그 학습의 집중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게 뭔지 아직 잘 모르시지만은 내가 오늘 이걸 공부하겠다는 그 학습 타겟을 잡는 의미에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눈에 잠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잠을 좀 깨우려고 하는데 크게 따라 하셔야 한 번에 갑니다. 아니면 계속 따라 할 거예요. 자,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충전부보.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보호접지. 누전차단기. 예, 저 세 가지입니다. 저 세 가지를 여러분들 오늘 원리를 이해하시고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까지 오늘 익혀가실 거예요. 기대를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충전부보가 뭐냐?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사고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열차 탈선 사고 보여드렸죠. 그거하고 같이 견줘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열차가 탈선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사고가 아예 안 나게 하는 겁니다. 충전부보가. 그러면 레일을 잘 관리하면 되겠죠. 레일 잘 관리하고 안전속도 준수해서 열차가 레일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보호를 하면은 그게 사고가 안 나는 거죠. 그럼 전기는 충전부보가 뭐냐? 누전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전선을 잘 관리하고 전격 절규를 넘지 않게 써서 전기가 정상 경로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거예요. 저게 충전부 보호예요. 사고가 안 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걸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충전부 보호가 부득이 실패했어요. 누전이 됐습니다. 열차가 탈선을 해버렸어요. 그럼 뭘 해야 되죠? 탈선했을 때 안전조치 2차 피해가 최소화하는 곳으로 탈선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비행기나 선박이나 열차의 공공운수기관을 운전을 하는 분들은 교육을 받아요. 만약에 부득이하게 추락하거나 탈선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 선택을 합니다. 2차 피해가 최소화되는 데로 가요. 비행기가 만약에 추락하게 됐다. 오른쪽이 도심지구, 왼쪽이 산벼랑이면 산벼랑으로 가야 됩니다. 산벼랑으로. 2차 피해가 최소화되는 대로. 그게 두 번째 보호 대책이에요. 보호접지라는 게 뭐냐? 탈선했을 때 피해가 최소화되는 곳으로 탈선하는 것처럼 누전이 발생했을 때 2차 피해가 최소화하는 곳으로 누전이 될 수 있는 길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보호접지라는 게. 누전 전류가 사람이나 설비에 피해를 주지 않고 흘러갈 수 있는 길을 하나 만들어주는 게 그게 보호접지입니다. 자, 세 번째, 탈선을 했습니다. 탈선했는데 두 번째 보호대책이 뭐냐? 탈선했으면 열차를 세워야 되잖아요. 열차 엔진을 세워야죠. 탈선을 해서 엔진이 계속 돌고 있으면 또 2차, 3차 피해가 나겠죠. 열차 엔진 정지를 해야 됩니다. 그게 누전됐을 때 설비의 전원을 차단해서 2차 피해 예방하는 거예요. 누전된 전기 설비의 전원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게 누전 차단기입니다. 그래서 충전부 보호, 보호접지, 누전 차단기 저 세 가지가 전기 사고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이 됩니다. 자, 저걸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인문학적 전기에너지가 이별, 그리움, 재해라 그랬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그랬는데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원리를. 근원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전기의 에너지, 전기 에너지의 본질이 뭔지,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진 근원 원리가 뭔지 그걸 설명을 드리기 쉽습니다. 사전 지식 전혀 없어도 되니까 편안하게 따라오십시오. 자, 이게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원자 모델입니다. 원자 모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물질은 쪼개면 분자가 나옵니다. 그 분자를 또 쪼개면 저 원자가 나옵니다. 원자를 쪼개면 이런 모양이에요. 근데 현대 양자물리학에서 이제 밝혀가고 있는 원자 모델이 저거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이 원자 모델이 전기를 이해하는 데는 가장 좋아요. 이게 보호 원자 모델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원자라는 거는 뭐냐? 자연의 원자가 원자 번호가 1번부터 118번까지 있어요. 이 번호가 뭐냐 하면은 원자는 가운데 원자 핵이 있어요. 이렇게 원자 핵 주변에 전자가 어떤 궤도에 이렇게 분포를 합니다. KLM에 이렇게 에너지 준이 궤도에 분포를 합니다. 마치 태양이 중심에 있고 지구가 그 주변을 돌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태양이 원자 핵이고 지구가 그 주변을 도는 것처럼 저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자는. 근데 이 안에 원자 핵을 쪼개보면 그 안에 플러스 전기를 띤 양성자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돌고 있는 이게 양성자 숫자하고 똑같습니다. 양성자 숫자가 3개면은 이 주변에 돌고 있는 전자 숫자도 3개예요. 양성자 숫자 2개면은 2개, 4개면은 4개. 거의 일치합니다. 자연에서. 이게 원자 번호예요. 원자 번호 1번은 양성자 1개, 전자 하나. 2번 헬륨은 양성자 2개, 전자 2개. 3번 리튬입니다. 리튬은 양성자 3개, 전자 3개예요. 베릴륨 4번은 4개, 4개.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리튬 이온 배터리 사고가 나서 그래서 리튬 원자를 보여드리는 게 리튬 원자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 리튬 원자 저 모양에서 리튬 배터리를 만듭니다.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연 상태에서는 정기적인 중성 상태죠. 플러스 전기 3개, 마이너스 전기. 이 원자 하나가 정기적으로 중성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별이 일어나요. 이별이. 전자가 하나 떨어져 나갑니다. 떨어져 나가서 이별을 했죠. 그러면 이 원자는 플러스 전기 3개고 마이너스 전기 2개니까 이건 플러스 1 전기를 띠겠죠. 떨어져 나온 전기는 마이너스 1 전기를 띱니다. 그래서 끌어당기는 힘이 생겨요. 저게 그리움입니다. 그리움. 저 에너지가 생겨요. 저 에너지에 의해서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들어가서 결합을 하고 떨어지고 하는 그게 일어나는 게 그걸 전기 에너지로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원자 핵에 있는 이 양성자는 크기도 크고 무거워서 안 움직입니다. 항상 전자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발전기 배터리가 뭐냐? 원자의 양성자하고 전자를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거예요. 강제로 떼내는 거예요. 이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았다가 다시 끌어당겨서 그리워하면서 합쳐지려는 그 에너지를 쓰는 게 전기 에너지예요. 그 전기 에너지 기전력이 뭐냐?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강제로 분리를 하면은 원래의 안정 상태로 복원하려는 복원력이 작용해요. 그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안정 상태에서 불안정하게 해놓으면 원래 안정 상태로 돌아가려는 복원력이 작용해요. 그래서 떨어져 나간 전자가 다시 제자리로 들어가려는 힘이 생깁니다. 그걸 기전력이라고 해요. 기전력. 그래서 원래 안전 상태로 복귀하려는 복원력에 의해서 일어날 기자, 전기전자, 힘력자, 전기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움의 에너지예요. 전기에너지는 뭐냐? 우리가 쓰는 전기에너지는 전자가 나갔다 들어갔다 하면서 움직이면서 저 전자가 움직이면서 이런 빛도 만들고 열도 만들고 모터도 돌리고 냉장고도 돌리고 그런 걸 합니다. 전자가 움직이는 그 힘을 쓰는 게 전기에너지입니다. 저게 전기에너지의 본질이에요. 저 본질을 이해해야 고기 잡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좀 거시적으로 보겠습니다. 지구 전체가 물질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 까만 공이 플러스 전기고 빨간 공이 마이너스 전기입니다. 지구 전체의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 숫자가 똑같아요. 근데 저기서 분리가 일어납니다. 분리가 일어났다가 다시 재결합이 일어나는 그 자연 현상이 번개예요. 번개. 저 번개가 전기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전기의 전자가 번개전자를 씁니다. 번개전자를 써서 전기라 그래요. 저 번개가 전기의 근원 원형입니다. 자, 그럼 번개가 어떻게 치는 거냐? 지구의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가 자연 상태에서 똑같은 동수인데 이 번개가 구름에서 땅으로, 땅에서 구름으로 전기가 흐르는 게 번개예요. 그럼 구름은 뭡니까? 지표면에 있는 강이나 호수나 바다에 있는 물이 태양의 복사열을 받아서 수증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서 모인 게 구름입니다. 이게 구름이 올라가면서 수증기가 올라가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지구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 중에서 한 종류의 전기만 가지고 올라가요. 물에서 분리가 되면서 분리 대전이 되고 공기하고 마찰을 하면서 마찰 대전이 돼서 지구에 있는 전기 중에서 한 종류 전기만 가지고 올라가요. 대부분 마이너스 전기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전기를 가지고 올라가서 쌓여요. 그러면 그리움이 점점 많아지겠죠. 분리되는 양이 많아지니까 점점 끌어당기는 힘이 세집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공기는 강력한 부도체예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공기 1cm를 뚫고 전기가 흐르려 그러면은 2만 볼트에서 3만 볼트 정도 되는 전압이 있어요. 1cm를 뚫고 흐를 수 있어요. 근데 구름에 점점 많은 전기가 분리가 됩니다. 지구하고 구름하고. 그럼 점점 힘이 세지겠죠. 그래서 이 공기를 뚫고 흐를 수 있을 만큼 힘이 강해지면은 다시 돌아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공기를 뚫고 내려오는 게 이게 번개예요. 저게 전기 에너지가 흐르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 구름이 지표면에서 몇백 미터에서 몇천 미터 위에 있죠. 거기서 땅까지 전기가 흐를 때는 수억 볼트, 수십억 볼트의 전압이 필요한 거예요. 그 그리움의 에너지가 그만큼 모여서 뚫고 흐를 수 있는 힘이 생기면은 그게 흐르는 게 전기 에너지예요. 전기 에너지는 흐를 때 힘이 나옵니다. 흐를 때. 구름에 많이 분리되어 있어도 힘이 안 나옵니다. 번개가 번쩍하고 치면서 번개가 흐를 때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자가 움직이는 그 흐르는 힘을 쓰는 게 전기 에너지입니다. 자, 거기까지 이제 생각을 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물레방아가 있습니다. 물레방아가 위에 있는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이 물레방아를 돌리죠. 근데 위에 있던 물의 양이나 성분이나 밑에 내려온 물의 양이나 성분은 똑같습니다. 양이나 성분은 변한 게 없어요. 근데 이 물이 위에 있던 위치 에너지가 흘러내리면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서 이 물레방아를 돌려서 이 축의 방아를 닿아서 찍는 거잖아요. 물이 흐르는 힘을 쓰는 거예요. 물이 흐르는 힘을. 전기도 이렇게 전기가 흐르는 힘을 씁니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물레방아 위에 있는 물의 양이나 성분이 밑에 있는 물의 양이나 성분이 똑같듯이 이 전기가 구름으로 분리되어 있던 양이나 돌아 내려오는 양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1억 개의 전자가 분리가 됐어요. 그러면 다시 내려오는 게 1억 개의 전자가 내려옵니다. 1억 개가 분리됐다가 1억 개가 그대로 내려요. 전자가 사라지지 않아요. 전자는 없어지지 않고 그게 흐르는 힘을 쓰는 거예요. 물이 흐르는 힘을 쓰는 것처럼 그게 전기 에너지의 본질입니다. 자, 전체 이제 전기 계통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발전소가 원자력 발전소, 수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가 있죠. 이 발전소의 발전기에서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를 강제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요. 그리움을 만드는 거예요. 분리를 시켜서 여기서 합쳐지기를 하는 거를 못 합쳐지게 막고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리 돌아와라. 이리 돌아오면 합쳐지게 해줄게. 여기서 강제로 분리해서 여기서는 서로 결합이 안 되게 하고 자, 저쪽으로 돌아와. 저리 돌아오면 내가 합쳐지게 해줄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리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흘려서 그 흐르는 힘을 쓰는 게 우리가 쓰는 전기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발전소에서 나가는 전기하고 들어오는 전기가 똑같다는 거예요. 100만 개가 나가면 100만 개가 그대로 돌아옵니다. 이 중간에 뭐 이 변전소가 이게 송전 변전소, 그 수전 변전소, 강압 변전소, 성압 변전소 이런 여러 전기 계통이 있는데 그건 모르셔도 되고요. 전체 퉁 치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전기 에너지가 저 원리로 쓰는 게 전기 에너지입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집 주변에 주상 변압기라는 게 있어요. 이 기둥 주자 위상자인데 기둥 위에 이런 변압기가 달려있어요. 여기 이제 요즘 지중화를 하면서 거의 없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22,900V를 220V로 낮춰서 계량기를 거쳐서 집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는 이 차단기가 있죠. 이 차단기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이제 화살표를 그려놨는데 들어와서 돌아 나가면서 저 흐르는 힘을 가지고 모든 전기 설비를 쓰는 겁니다. 전기가 흐르는 힘을. 그게 전기 에너지의 본질입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발전소에서 만들어서 송전을 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거죠. 자, 아까 제가 전기 에너지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이 냄새도 없어서 감각적으로 인지가 안 된다 그랬는데 그걸 인지를 할 수 있는 게 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하고 전기하고 회로를 지금 두 개를 만들어 놔서 양쪽을 보겠습니다. 이걸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물이 펌프를 가지고 수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밸브를 거쳐서 이렇게 흐릅니다. 물이 물길이에요. 물이 흐르면서 물레방을 돌리고 있죠. 수류입니다. 수류. 물이 흐르는 거죠. 그런데 배관이 터졌어요. 배관이 터지면 누수가 되죠. 물이 새는 물난리가 났습니다. 이 누수된 물이 어디로 가느냐. 누수된 물은 수위가 가장 낮은 데로 갑니다. 수위가 물 숫자, 위치 위자, 물의 위치 에너지예요. 물의 위치 에너지가 가장 낮은 데는 어딘가 하면 바다예요. 바다 해수면입니다. 지구의 모든 부분이 울퉁불퉁한데 바다의 해수면은 균일하잖아요. 파도가 치긴 하지만. 그래서 모든 높이의 기준을 해발이라고 해요. 해발.
바다 해수면 기준으로 높이 얼마라고 그렇게 객관적으로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 해수면이 물의 위치 에너지가 가장 낮은 데 거리로 흘러갑니다. 물이 누수가 된 물은. 그래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물의 위치 에너지가 가장 낮은 데로. 자, 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회로에 발전기로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를 분리해서 전압을 만들었습니다. 이 차단기를 거쳐서 밸브하고 차단기하고 똑같은 거죠. 이렇게 전기를 흘리면서 전기 설비를 이렇게 돌립니다. 돌리는데 여기 전선 피복이 까졌어요. 물 배관이 터진 것처럼 누전이 됐습니다. 이 누전된 전기는 어디로 가느냐? 누전된 전기는 통제불능 상태의 전기라 그랬죠. 그 전기는 어디로 가느냐?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그 고향이 어디겠어요? 지구입니다. 지구. 지구 전체의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가 똑같은 양인데 거기서 분리를 한 거거든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지구로 가는 거예요. 누전된 전기는. 누전된 전기는 궁극적으로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누전을 전기기술자들은 지락이라 그래요. 지락. 땅 진짜 떨어질 낙자. 땅으로 떨어진다 그래요. 그리고 누전 차단기가 ELB 이렇게 하죠. 영어 이니셜로. ELB가 Earth Leakage Breaker입니다. Earth가 지구예요. 지구로 새는 것을 차단하는 차단기가 누전 차단기예요. 누전된 전기는 자기 고향으로 지구로 갑니다. 지구로. 이번에 그 감전사고가 났던 것도 이분 손을 통해서 등을 통해서 판넬 도어를 통해서 접지선을 통해서 땅으로 흘러가면서 감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누전 감전이라는 겁니다. 자, 전기에너지 이동 원리와 속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영광 한빛원자력 발전소인데요.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강제로 분리해가지고 영광 광량대철소를 이렇게 보내서 실제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 이제 조금 깊이 들어가는 건데 그래도 그냥 마음을 비우고 들어보십시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자가 분리돼서 이렇게 흐르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이 전기 에너지는 빛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전기 에너지는 1초에 30만 킬로로 갑니다.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요. 우리나라 지금 영광 한빛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지구 정반대편이 어딘가 하면은 아르헨티나 정도 됩니다. 지구 정반대편이 아르헨티나로 전기를 보내요. 그래도 여기서 전기를 보내면 보내는 순간에 바로 돌아옵니다. 전기가 빛의 속도로 움직이면 나가자마자 들어와요. 거리가 그만큼 멀어도. 근데 이 전기를 이동시키는 매개물이 전자라 그랬습니다. 전자. 근데 이 전자가 도선 안에 움직이겠죠. 이거 움직이는 속도는 1초에 1mm 정도밖에 못 움직입니다. 1초에 1mm 정도 움직여요. 근데 전자는 1초에 1mm 움직이는데 전기 에너지가 어떻게 빛의 속도로 갈까요? 이래서 그렇습니다. 여기 이게 물리 실험실에서 좀 탄성 충돌을 보는데 제가 그 영상을 캡처해 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당구 치시는 분들 생각해 보죠. 당구공을 한 대에서 이렇게 붙여놓고 이쪽 맨 끝에 당구공을 탕 때리면은 맨 끝에 놈이 튀어나가죠. 그게 당구공이 이동을 안 해도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연쇄적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여기 이놈이 땅 때리면 끝에 놈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이 전선 전체가 에너지가 연쇄적으로 이동되면서 전자는 1초에 1mm밖에 못 움직이면 전기 에너지는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저 원리로 전기 에너지가 빛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될 게 전기를 쓰는 거는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를 분리해서 다시 합쳐지는 힘을 쓰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돌아오도록 길을 만들어서 흐르는 힘을 쓴다는 거예요. 이 흐르는 속도가 빛의 속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자가 10개가 나가면 그 순간에 바로 반대편으로 10개가 들어옵니다. 그게 전기에너지의 본질이에요. 자, 그걸 이해를 해야 이제 전기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누전이 그럼 뭐냐? 이 정상 통전 경로에서 이탈된 전기라 그랬죠. 정상 통전 경로가 이렇게 전선 피복입니다. 이 전선 피복. 전선 피복으로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하고 이렇게 전기를 흘리는데 여기 피복이 까져버렸어요. 그럼 이 전기가 누전되겠죠. 누전된 전기는 어디로 가느냐? 자연의 특성이에요. 가장 자기가 힘이 적게 드는 경로를 통해서 땅으로 갑니다. 자기가 가장 힘이 적게 드는 경로를 찾아서 가요. 물이 누수돼도 그렇습니다. 물이 누수되면은 가장 힘이 적게 드는 경로를 찾아서 땅으로,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전기도 누전이 되면은 자기가 가장 힘이 적게 드는 경로를 찾아서 땅으로 갑니다. 강제 분리된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다시 합쳐지는 통전 경로에서 벗어나서 통제불능 상태가 됐죠. 그래서 누설된 전기는 가장 흐르기 쉬운 경로를 경유해서 지구, 땅이나 바다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누전을 기술용어로 지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땅 진짜 떨어지는 때 지락났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누전 차단기가
ELB가 이니셜인데 earth leakage breaker. earth가 지구잖아요. 지구로 새는 것을 차단하는 차단기가 누전 차단기예요. 그래서 누전이 저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전기설비 사고의 근본 원인과 근원적 안전대책인데 모든 전기 관련 사고의 근원적 원인이 누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정상적인 경로에서 벗어난 통제불능 상태의 전기. 저게 모든 전기재해의 원인입니다. 모든 전기재해를 예방하는 근원적 대책, 충전부 보호, 접지 설치, 누전 차단기 사용. 이게 오늘 우리 학습 목표죠. 충전부 보호는 열차가 탈선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겁니다. 전기가 누전되지 않도록 보호해서 아예 재해를 막는 겁니다. 접지는 이왕이 누전이 돼버렸어요. 이왕이 탈선이 돼버렸어요. 탈선된 열차가로 2차 피해가 없게 2차 재해를 예방하는 거고, 누전된 전기로 2차 피해가 없게 2차 재해를 예방하는 거, 그게 접지입니다. 누전 차단기는 탈선된 열차가 동력을 차단해서 엔진을 세우는 거예요. 누전된 전기의 전원을 차단해서 누전된 전기 설비의 전원을 오프를 시키는 겁니다. 그게 누전 차단기입니다. 저 개념이 타겟 개념이에요. 자, 먼저 이제 누전 차단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상해 상책이 충전부 보호고, 그 다음이 접지고, 그 다음이 누전 차단기로 이 순서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는 거는 세 번째 누전 차단기부터 볼 거예요. 왜냐? 누전 차단기부터 봐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충전부 보호를 볼 거예요. 누전 차단기, 보호 접지, 충전부 보호 이 순서로 갈 겁니다. 자, 누전 차단기 한번 보겠습니다. 배선 차단기하고 누전 차단기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여기 샘플을 앞에 갖다 놨습니다. 샘플을 배선 차단기, 누전 차단기 종류별로 다 갖다 놨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면은 쉬는 시간에 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배선 차단기하고 누전 차단기, 저게 두 개가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는데, 혹시 우리 여기 맨 앞에서 아주 뭐 집중해서 듣고 계셔서 감사한데, 배선 차단기하고 누전 차단기 어떻게 구분하는지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뭐 어떻게 구분한다 그러던가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당황스럽죠. 알아도 대답이 잘 안 나옵니다. 제가 불편하게 해드리니까 선물 하나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요거 어떻게 쓰는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배선 차단기하고 누전 차단기가 있는데, 질문할 거니까 긴장하십시오. 긴장해서 잠을 좀 깨십시오. 어떻게 구분하느냐? 간단합니다. 여기 적혀 있습니다. 배선 차단기, 누전 차단기. 한글로 적혀 있어요. 적어 보면 됩니다. 뭐 다른 거 아무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근데 한글로 안 적혀 있는 게 있죠. 외산자재. 뭐 해외 프로젝트라든지 외산자재를 쓰면 한글로 안 적혀 있죠. 아까 제가 누전 차단기 EL12를 했죠. E가 어스라 그랬잖아요. E 찾으면 되는 거예요. E. 어스 리키지 서킷 브레이커, 지구로 새는 거 차단하는 거 E 있는 게 누전 차단기예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원리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원리를. 배선 차단기는 뭐냐? 누전 차단기하고 배선 차단기하고 구분하는 게 버튼을 보면 됩니다. 버튼이 배선 차단기는 하나만 있어요. 누전 차단기는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버튼 하나는 뭐냐? 이 버튼 하나는 전기가 안 들어가 있어도 동작하는 버튼이에요. 전기가 안 들어가 있어도. 여기 제가 갖다 놨는데, 배선 차단기에 이 빨간 버튼이 있는데, 이놈은 이걸 올려놓고 여기를 누르면은, 여기 한번 눌러주시죠. 볼펜으로. 그 빨간 거 한번 눌러주시죠. 이게 떨어집니다. 전기가 안 들어가도. 이게 뭐냐 하면은 기계적인 트립 장치예요. 스위치를 올려놓고 이게 떨어지도록 스프링으로 당기고 있어요. 이상이 있으면 떨어지도록. 근데 거기 방아쇠처럼 이렇게 핀을 박아놨어요. 저걸 누르면 그 핀을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스탠바이가 되어 있는지 그걸 보는 스위치예요. 그게 이제 공통으로 있습니다. 배선 차단기, 누전 차단기 두 개에. 근데 누전 차단기에만 이 누전 테스트 버튼이 있어요. 이놈은 전기가 들어가 있어야 동작을 해요. 전기가 안 들어가 있으면 동작을 안 합니다. 요게 지금 누전 차단기인데 버튼이 두 개가 있죠. 노란 거 한번 눌러보실래요? 동작을 안 하죠. 전기가 들어가 있어야 동작이. 빨간 거 한번 눌러보시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뭔지 이제 오늘 여러분들은 확실히 아시게 됩니다. 가보겠습니다. 배선 차단기는 뭐냐? 과전류 차단하는 거예요. 오버커런트, 과한 전류 차단하는 거. 여기에 이 차단기 전격이 50A짜리인데 50A가 넘으면은 나가고 들어가는 전류가 50A 넘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커브 나이프 스위치에 있던 이 퓨즈하고 같은 거예요.
커버 나이프 스위치 저 퓨즈가 자기 전격 전류보다 높게 흐르면 열이 나서 납이 녹아요. 납이 녹아서 정전됩니다. 그러면 이 커버 나이프 스위치 이걸 열고 같은 전격의 퓨즈를 넣고 다시 올리면 복전이 되죠. 근데 저렇게 하면 또 떨어지죠. 원인을 제거를 안 하니까. 자꾸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철사를 넣어버려요. 철사를. 끊어지지 말라고. 철사를 넣으면 이제 그 뒤에 한참 안 떨어지죠. 한참 안 떨어지다가 이제 어디 불이 납니다. 신경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경이라는 거는 어딘가 몸에 이상이 있을 때 통증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어디가 아프네 하고 가서 거기를 치료를 하라고 신경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아프다고 신경을 잘라버리면 여기가 완전히 망가져버리겠죠. 그 신경을 잘라버리면 저런 일이 생기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배선용 차단기. 이건 이 퓨즈가 잘라지는 대신에 이게 떨어집니다. 그냥 아까처럼 떨어지면은 원인이 뭔지 찾아서 제거를 하고 다시 올려주는 거예요. 올려줘서 이 퓨즈를 바꾸는 거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치만 올리면 그게 배선 차단기입니다. 과전류 차단하는 거예요. 자기 전격 전류 이상 흐르는 걸 차단하는 겁니다. 그럼 누전 차단기는 뭐냐? 배선 차단기에 과전류 차단기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하나가 더 있죠. 하나가 더 있는 게 나가는 전기가 100% 그대로 들어온다 그랬죠. 전기는 나가는 전기하고 들어오는 전기하고 똑같다 그랬습니다. 물레방아 위에 있는 물의 양이나 성분이나 밑에 있는 물의 양이나 성분이나 같은 것처럼 여기 100만 개의 전자가 나가면 그 순간에 100만 개의 전자의 에너지가 그대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걸 양팔저울로 카운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양팔저울로 실시간 카운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카운터를 하다가 나가는 놈 들어오는 놈이 똑같지 않고 나가는 게 10개 나갔는데 9개 들어오면 1개 생 거잖아요. 누전된 거예요. 그러면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게 누전 차단기예요. 그래서 감전이나 화재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게 누전 차단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원리를 설명을 드릴게요. 누전 차단기 아까 그 케이스를 열은 건데 여기 까락지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까락지. 여기 그 까락지입니다. 까락지 안에 전선이 2개가 들어가 있죠. 이 전기가 흘러나왔다가 흘러 들어가죠. 이렇게. 이게 10개가 흘러나오면 10개가 그대로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전기가 흐르면은 자기장이라는 게 생겨요. 전기가 흐르면은 이게 자기장이 생깁니다. 자기장이. 전기가 이쪽으로 오면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고 반대로 오면 반대로 생겨요. 이 자기장이 똑같은 전기가 들어갔다가 똑같은 전기가 나가면 자기장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상쇄돼서 없어져 버려요. 근데 이게 10개가 들어갔는데 1개가 새버리고 9개가 들어가면 하나가 남잖아요. 그러면 잔류 자기장이라는 게 생겨요. 하나가 남는 자기장, 2개가 언밸런스니까 그걸 감지하는 거예요. 그걸 감지해서 아 누전됐네 하고 트립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테스트 버튼 이건 어떻게 작용하느냐? 정상적으로 1이 흘러 들어가서 1이 흘러 나가야 되는데 이 까락지 앞에 선을 연결해서 요 스위치에 이 버튼, 테스트 버튼 이 저항을 하나 달아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1이 흘러 들어가서 1이 나가니까 언밸런스 되잖아요. 이 까락지 면에서 봤을 때는 까락지 바깥으로 들어와서 까락지 안으로 들어가니까 강제로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저렇게 합선시키는 거예요. 누전 때. 그래서 전기가 들어가야 동작하는 거예요. 그 누전 차단기 테스트 버튼을 전기가 들어갔을 때 누르면 불이 번쩍번쩍합니다. 여기를 합선시키는 겁니다. 근데 합선이 돼서 타버리면 안 되니까 이 전기장을 하나 달아가지고 전류 값을 낮춰서 동작을 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제 감전 사고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왜 누전 차단기를 써야 되느냐? 감전 사망 사고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시멘트 공장 내 물품 창고. 간밤에 내린 비로 창고와는 습도가 매우 높습니다. 작업자는 창문의 웅덩이에 발을 걷들며 두 발이 모두 젖었습니다. 부품을 수리하기 위해 이리저리 부품 상태를 살피더니 멀티 콘센트에 핸드 그라인더를 연결합니다. 습도가 높은 탓에 땀이 비오듯 흐르는데요. 온몸이 젖은 상태입니다. 전원을 켜는 순간 저희는 고정된 핸드 그라인더에서 오른손을 지나 인체를 통해 발로 나가 대지로 흐르면서 감전 사고가 났습니다. 저 사람이 핸드 그라인더가 누전이 된 거예요. 누전이 된 핸드 그라인더 껍데기에 전기가 이제 충전이 된 거예요. 거기 닿으니까 이 사람 손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발을 통해서 땅으로 흘러나가요. 누전된 전기가 땅으로 흘러가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감전이 일어난 겁니다. 저 사고를 막으려면은 누전 차단기 달아놔서 막겠죠.
누전 차단기, 감전보호용 누전창이 달아놓으면은 30mA가 누전이 되면은 0.03초 만에 잘라버려요. 저렇게 사람이 넘어가는 거는 뭐 50mA, 100mA, 200mA 이 정도 큰 전류에 감전이 된 거예요. 근데 30mA 이상 흐르지 않도록 잘라버리니까 이 사람이 찌릿하고 마는 거예요, 찌릿하고. 그럼 저 사람 살리는 거예요. 누전 차단기가 설치가 안 돼서 이 사고가 난 겁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게 실제 이제 우리 일상에서 있어서 사고인데, 먼저 영상을 한번 볼게요. 무더운 물류센터 안에서 상의를 벗은 채 아르바이트하던 20대 대학생이 감전돼 쓰러졌다가 열흘 만에 숨졌습니다. 업체의 안전조치가 충분했는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TJB 박찬범 기자입니다. 우통을 벗은 청년 2명이 빗자루를 들고 컨베이어 벨트 아래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어찌된 일인지 청년 1명이 친구의 다리를 붙잡고 끌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23살 김모 씨가 흐르는 전류에 몸이 달라붙어 30초 동안 감전된 겁니다. 전기표 흐른다고 제가 제 친구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면서 떠들어가니까 좀 시간이 지나서 전파가 되더라고요. 막 바로 전파되지 않고. 김 씨는 지난 6일 새벽 대전시 대덕구의 한 대형 물류센터에서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감전 사고를 당했는데 의식을 잃은 지 열흘째 되는 오늘 끝내 숨졌습니다. 전역한 지 2개월 된 대학생 김 씨는 복학을 앞두고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는 게 미안해 아르바이트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기가 미안해가지고 복학하기 전에 군대 제대하고 알바하러 가서 저렇게 돼버린 거예요. 저 사고도 누전 차단기 설치해놔서 막는 거예요. 저 친구가 감전돼서 이게 죽을 정도로 전기가 흐르기 전에 누전 차단기 잘라버리는 거예요. 요건 좀 특이한 상황이 하나 있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페루에서 축구 경기 도중에 선수가 벼락에 맞고 쓰러지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998년 콩고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황수연 기자가 전합니다. 후반 시작 직전 폭우가 쏟아집니다. 천둥과 함께 번쩍 번개가 치더니 수비수 한 명과 선심이 쓰러집니다. 옷은 누더기가 됐고 온몸에서는 연기가 납니다. 두 사람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큰 부상을 입긴 했지만 신속한 대처로 목숨은 건졌습니다. 지난 1998년 아프리카 콩고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요란한 굉음과 함께 벼락이 치는 순간 선수들이 하나둘씩 경기장에 주저앉습니다. 머리를 부여잡고 구르는 선수들과 비명을 지르며 우는 선수들로 경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 사고로 홈팀 선수 11명이 숨지고 관중 30명이 화상을 입었는데 이상하게도 원정팀 선수는 단 한 명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두 팀이 시합을 하다가 벼락이 떨어졌는데 한 팀 선수는 전부 다 사망했어요. 11명이. 한 팀 선수는 전부 멀쩡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가끔 저런 낙뢰 사고가 나죠. 저 사고는 어떻게 난 건가 하면은 콩고 홈팀 선수들 축구화가 스파이크 축구화였어요. 바닥에 이렇게 스파이크, 철물이 되어 있는 스파이크 축구화였어요. 원정팀은 이게 고무 축구화였어요. 고무 축구화. 고무는 전기가 좀 잘 안 흐르죠. 그 철제는 전기가 잘 흐르고. 낙뢰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땅으로 낙뢰가 떨어져서 엄청난 전류가 그 대지로 흐릅니다. 그럼 우리가 발을 딛고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 발과 발 사이에 보폭이라는 게 있어요. 보폭. 이 보폭 사이로 전기가 흘러요. 그러니까 스파이크를 신고 있으니까 오른쪽 발로 들어가서 왼쪽 발로 전기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감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감전이 돼요. 너무나 큰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스파이크를 신고 있어서 11명이 사망한 거예요. 저게 이제 자연에서 감전이 일어난 거죠. 저 감전은 발과 발 사이에 감전이 된 거예요. 아까 앞에 봤던 감전들은 손에서 몸을 통해서 발로 나간 감전이고, 그게 전부 다 지구로 흘러 들어가는 전기입니다. 지구로 들어가는 전기가 사람으로 흐르면서 사고가 난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마지막 사례인데, 여기까지 계속 가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무리일 것 같아요. 잠깐 좀 휴식을 하고 다시 보겠습니다. 끊어주시죠. 지금, 자, 앞에 이제 감전 사망사고 영상을 하나 더 볼 텐데 좀 리얼한 영상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보니까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영어를 웬만큼 하실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영어로 설명이 됩니다. 영어로 설명이 되는데 아주 뭐 간단한 영어예요. 집중을 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랜덤으로 질문할 겁니다. 집중해서 보시고, 이 사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이제 영어로 설명을 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ईंटें नीचे फेंकते हुए वो आगे बढ़ता है। सारी ईंटें फेंकने के बाद वो जैसे ही खड़ा हुआ, बिजली की तार की चपेट में आ गया। इसमें हाई वोल्टेज करंट था, जिससे झटके के साथ आग लगती है और मजदूर नीचे गिर जाता है। दैनिक भास्कर.com की रिपोर्ट। 끔찍하죠. 아까 얘기 여쭤봤으니까 혹시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리시던가요? 안 들리는데요. 안 들리죠? 그림만 봤어요. 예. 누가 들어도 안 들립니다. 이게 사실은 영어가 아니고 아랍어예요. 아랍어. 여러분 좀 긴장을 좀 하시라고 그랬는데 맨 마지막에 근데 영어로 한마디가 나왔어요. 들으신 분 들으셨을 텐데 하이 볼테이지 커런트라고 나왔어요. 그게 이제 고압 전류라는 거죠. 고압 전류. 근데 고압 전류가 아니에요. 저 설명하는 분이 저걸 잘 모르고 설명하는 건데 고압의 감전이 되면은 이렇게 안 됩니다. 사람이 그냥 푹 터져버려요. 제가 좀 이따 그것도 보여드릴 텐데 여기는 전압이 얼마에 감전된 건가 하면은 240V에 감전된 거예요. 여기 중동에서는 240V를 써요. 우리는 220V를 쓰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 여기가 컨테이너 건물 같은 가건물이에요. 근데 건물이 좀 오래돼서 비가 셉니다. 그래서 전날 비가 와서 비닐을 덮어놨던 거예요. 비닐을 이제 이 사람이 비가 그치고 비닐을 걷으러 올라왔어요. 그래서 엎드려서 이제 비닐 위에 눌러놨던 돌을 치우고 비닐을 걷으면서 발이 물에 젖었죠. 그리고 손도 물에 젖었어요. 그 더우니까 몸에 땀이 나서 몸도 땀에 젖었어요. 그 상태에서 일어서는데 위에 전선이 있었던 거예요. 전선에 피복이 까졌던 거예요. 충전부가 손상이 된 거죠. 충전부 보호가 안 된 거죠. 피복이 까지면 그게 목이 닿아버린 거예요. 목이 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 목으로, 몸으로, 발로, 건물 지붕으로, 땅으로 전기 흐르는 경로가 만들어지겠죠. 누전 경로가. 그렇게 감전된 겁니다. 여기 번쩍하고 여기 번쩍하지 이쪽 경로로 전기가 흐르는 겁니다. 저 정도 감전되면은 심장에 쇼크가 와서 사망합니다. 근데 만약에 심장 쇼크를 넘겼다 하더라도 죽습니다. 아까 영상을 자세히 보셨으면은 이 사람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떨어지잖아요. 머리가 먼저 떨어져요. 저 정도 높이에서 떨어지면 목이 부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또 2차 재해로 죽습니다. 이래 이제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 사람 감전을 막으려 그러면은 뭘 했으면 됩니까? 누전 차단기 설치해놔서 막을 수 있어요. 어떻게 막느냐? 여기 전원이 오는 쪽에 누전 차단기가 만약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럼 전기가 이리 와서 이리 흘러 들어가야 되죠. 전기가 이렇게 흐른다 그랬잖아요. 동시에. 근데 들어가는 놈이 흘러나와가지고 이 사람 몸으로 흘러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 몸으로 흐르는 거 말고 나머지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 언밸런스가 생기겠죠. 그럼 누전 차단기 동작합니다. 근데 저 누전 차단기가 감전 보호용 누전 차단기를 달면은 30mA에 0.03초예요. 그러니까 0.03A에 0.03초 만에 차단하는 게 감전 보호용 누전 차단기예요. 언밸런스가 30mA 나오면은 그냥 0.03초 만에 잘라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 몸에 목이 그냥 따끔해요. 따끔하고 찌릿하고 멈춰요. 근데 여기에 누전 차단기 설치 안 되고 배선용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으면은 배선용 차단기는 과전류 차단한다 그랬죠. 과전류. 자기 전격보다 높은 전류가 흐르면 차단한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 몸으로 흐르는 전류가 불과 몇 암페어가 안 됩니다. 저 정도 데미지를 입히는 거는 1A, 2A만 흘러도 저렇게 됩니다. 근데 배선용 차단기 이게 전격이 15A나 20A라는 거죠. 차단을 안 하는 겁니다. 자기 전격 전류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죽은 거예요. 누전 차단기를 썼으면은 누전 차단기 30mA 언밸런스 나면은 잘라버리니까 이 사람 몸에 이만한 전류가 흘러가도록 놔두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전 차단기 가지고 감전 보호가 되는 겁니다. 자, 누전 차단기가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쉬는 시간에 한 분이 질문을 하시던데 아주 적절한 좋은 질문입니다. 누전 차단기가 무거울 중자 중감도, 가운데 중자 중감도, 높을 고자 고감도 이렇게 있어요. 이 고감도 누전 차단기가 감전 보호용이에요. 30mA 누전됐을 때 0.03초 만에 자르고 15mA만 누전돼도 0.03초 만에 자르는 게 앞에 제가 샘플을 갖다 놨는데 저기 보면 15mA짜리 누전 차단기 있어요. 그거 어디 쓰는가 하면은 욕실 같은데 물기가 많은 데 있잖아요. 거기는 더 감전 위험이 높거든요. 몸에 저항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15mA를 쓰게 되어 있어요. 이 감전 보호용 누전 차단기 이거 뭐 구분하는 방법 몰라도 됩니다. 적혀 있어요, 여기. 인체 감전 보호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장에서
공도구를 연결하든지 전기를 꽂아서 전기 설비를 직접 쓰는 데는 무조건 저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감전보행 누전 차단기 저게 무조건 달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누전이 돼도 사람을 해칠 만큼 그 누전을 허용을 안 합니다. 그 기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어딘가 피복이 까져서 충전부가 손상이 돼서 누전이 돼도 그 사람을 보호를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누전 차단기는 뭐냐? 감도가 둔합니다. 100mA, 50mA 0.1초, 100mA, 200mA, 50mA, 500mA 0.1초, 이게 2초까지 허용하는 것도 있어요. 이건 뭐냐? 지금 사람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기 설비 보호하는 거예요. 전기 설비. 대형 전기 설비 있잖아요. 뭐 타워 크레인이라든지 대형 컴프레셔라든지 리프트카라든지 그건 전류를 많이 먹어요. 전류가 많이 흐르는 거를 감도가 높은 누전 차단기를 달아놓으면 오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설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중감도 누전 차단기를 쓰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럼 저걸 달아놨느냐? 전기 설비가 대용량 전기 설비가 어딘가 피복이 까져서 누전이 됐어요. 그럼 그걸 빨리 찾아가지고 그 부분을 테이핑을 해주면 그 설비가 고장이 안 나겠죠. 더 큰 고장이 안 나겠죠. 근데 그걸 모르고 놔두면 이게 점점 그 손상된 부위가 커져가지고 나중에 합선이 되든지 폭발을 하든지 화재가 나든지 합니다. 그래서 그 전기 설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중감도 누전 차단기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접촉하는데 이걸 쓰면은 그게 법규 위반이에요. 우리나라 강제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현장 점검하러 와서 누전 차단기 썼는데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콘센트 설비에 이 누전 차단기를 써서도 불법인 거예요. 써서도 법 위반입니다. 용도에 맞게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조금 이제 그 하이 테크니컬한 내용인데 여기 이제 전기 쪽에 운영을 하는 분들이 같이 와 있어서 제가 요건 넣었습니다. 넣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다른 분들은 그냥 가볍게 들으셔도 됩니다. 이게 현장에서 찍은 사진인데 분전반이에요. 이게 이제 화학 플랜트, 화학 공장이에요. 화학 공장에 메인테넌스 오버홀 작업을 하는데 그 용접샵에 있는 판넬을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근데 이 판넬이 이제 메인이 이게 누전 차단기를 썼어요. 메인에 누전 차단기를 쓰고 분기도 누전 차단기를 썼어요. 그리고 여기에 용접기들이 쭉 달려 있어요. 근데 저게 이제 단순히 생각할 때는 메인도 누전 차단기 쓰고 분기도 누전 차단기 썼으니까 더 안전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더 안전하지 않아요. 저렇게 쓰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기 담당하는 분을 좀 한테 물어봤어요. 전기 담당하는 분. 이거 원래부터 판넬이 이렇게 들어왔냐고. 원래 저렇게 안 들어왔겠죠. 판넬 회사에서 이렇게 안 만듭니다. 여기에 배선용 차단기가 달려 있었어요. 여기는 배선 차단기, 과전류 차단하는 배선 차단기가 달려 있고 여기 분기에 누전 차단기가 달려 있었는데 외부에 점검을 많이 받아요. 외부 기관에서도 점검받고 뭐 컨설팅 업체에서도 점검받고 자체 점검도 하고 하는데 점검 오는 사람마다 이거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에 용접기 쓰는데 왜 여기 누전 차단기 안 쓰냐고. 누전 차단기 써야지. 그 얘기를 계속 하니까 그럼 뭐 대답하기도 옹색하고 귀찮고 그러니까 이걸 바꿔버린 거예요. 누전 차단기로. 그럼 이렇게 바꾸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기에 중감 누전 차단기 들어있어요. 50mm에 0.1초짜리. 이 중간 누전 차단기를 쓰는 건 이 뒤에 쓰는 용접기가 대형 용접기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50mm까지는 허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 보호용이 아니고 용접기 보호용이에요. 용접기 거기 1차 측에 사람이 직접 접촉을 안 하니까 기기 보호용으로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럼 50mm짜리 6개가 달려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40mm까지 허용 범위 안에 40mm가 누전이 됐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누전 형태의 어떤 감지가 됐다고. 그럼 6개는 46, 24, 240mm죠. 여기 100mm짜리 달아놨어요. 100mm짜리. 아직 정상인데 이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메인이. 용접기 6대가 한꺼번에 정전돼 버리는 거예요. 저는 화학 플랜트에서는 용접이 써서 배관 티크니스가 굉장히 두꺼운 걸 아주 고급 용접을 합니다. 그 용접하다가 정전되면은 다 갈아내고 새로 해야 됩니다. 안에 결함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그 RT 검사하면, 비파기 검사하면 전부 리젝트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비효율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용접샵에는 그라인더를 씁니다. 그라인더. 여러분들도 현장에 핸드 그라인더 쓸 텐데 그라인더 가지고 상황을 하다가 정전이 되잖아요. 그럼 이 스위치를 꺼야 되는데 스위치를 안 끄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전기가 갑자기 들어오면 이게 튀어가지고 또 사람이 다쳐요. 더 위험한 거예요. 저렇게 하면은. 정상 용도로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배선 차단기를 쓰고 여기 누전 차단기를 써서 용접기가 누전이 되면은 누전되는 걸 개별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용접기는 정전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상태에서 쓰는 거는. 그래야 작업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그런 위험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점검하는 사람도 모르고 점검 받는 사람도 모르니까 저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현업에 그런 일이 없으시라고 산안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제가 기술 법령은 아주 정확한 내용이 있다 그랬잖아요. 기술 법령에 분기회로 또는 전기기계 기구마다 누전 차단기를 접속할 그 법이 저렇게 돼 있어요. 법이. 그 법을 가지고 점검을 하는데 점검하는 사람이 저 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장에 저런 형태의 판넬이 있으면은 메인은 배선 차단기를 쓰고 분기를 누전 차단기를 써서 그렇게 보호 협조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세대 분전반이죠. 이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나 다 이런 세대 분전반이 있죠. 메인이 배선 차단기를 쓰고 분기가 누전 차단기를 쓰는 거예요. 저걸 이제 열어보면 이렇습니다. 메인 배선 차단기가 들어가서 1차로 가고 이 분기에 누전 차단기를 써서 조명, 전열이 이렇게 나눠놨죠.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집에서 여기 이제 이 살림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 정전이 됩니다. 정전이 되면은 대부분 주방이 정전이 돼요. 대부분. 주방 쪽에 전기가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얘기를 하면은 남편분이 가가지고 저거 열어보면 하나가 떨어져 있어, 하나가. 이 누전 차단기, 이 중에 하나가 떨어져 있어요. 그걸 올립니다. 올리면 그냥 복전이 됩니다. 다시 복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쳤다고 했는데 또 좀 있으면 또 떨어집니다. 그 올리고 내리고 그걸 계속 반복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 주방에서 그렇게 떨어지는 거는 누전이 동작을 한 게 아니고 과전류 동작을 한 거예요. 주방에 요즘 뭐 김치 냉장고, 전기 오븐, 뭐 냉온수기 온갖 전기 설비를 많이 쓰잖아요. 저 차단기 용량보다 오버가 돼버린 거예요. 주방에서 쓰는 전기 설비에. 그래서 떨어진 거예요. 과전류 차단으로. 그 가서 올리면 다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느냐? 지금 우리가 쓰는 전기 설비는 전부 다 전자 스위치예요. 저는 텀블러 스위치가 없어요. 기계적인 스위치가 없고 전기가 오프되면 다 죽는 스위치예요. 다시 전기 들어가고 나면 다시 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가 오프되면서 다 죽은 거예요. 올리면 올라갔죠. 그래서 하나씩 쓰다가 또 과전류 되면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근원적으로는 주방에 전기 설비를 좀 줄여야죠. 저게 떨어질 정도로서 너무 많이 쓰는 거고. 그래도 굳이 써야 되면은 주방의 전기 설비 중에서 일부를 거실이나 방에서 콘센트를 꽂아서 그쪽으로 끌고 와서 거기다가 꽂아주면 분리가 되겠죠. 분배가 되겠죠. 분배가. 그러면 이제 안 떨어집니다. 그게 근원적인 대책이 됩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걸 올렸는데 바로 떨어져 버려요. 정전됐는데 이걸 올리면 바로 떨어져 버려요. 그거는 누전된 거예요. 어딘가 이제 콘센트 안에 물이 들어가는 데서 누전된 거니까 그건 집에서 못 고칩니다. 바로 그 관리실에 얘기를 하든지 전기 전문가분을 불러가지고 손을 봐야 됩니다. 아주 위험한 상태예요. 그렇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누전 차단기를 우리나라에서 누전 차단기 쓰는 게 법제화가 되어 있어요. 누전 차단기 안 쓰면은 점검했을 때 과태료가 나옵니다. 과태료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누전 차단기 저게 법제화가 되면서 감전 사고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저건 감전은 획기적으로 보호를 해줍니다. 앞에 제가 감전 사고 사례 보여드렸던 것처럼. 근데 누전 차단기가 화재를 막는 데는 좀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요.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 누전 차단기예요. 누전 차단기에서 이 조명을 백열등을 켜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일이 가서 일이 돌아 나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 합선을 시켰어요. 합선이라는 거는 전선과 전선 사이가 붙는 거예요. 이것도 누전입니다. 누전. 정상적인 경로는 조명 전고로 가서 돌아와야 되는 이게 정상적인 길이에요. 근데 가기 전에 선과 선이 까져가지고 흘러버린 거예요. 누설된 거예요. 정상 경로를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합선을 단락이라 그럽니다. 단락. 전문가들은. 짧을 단자, 떨어질 낙자. 얘가 저기까지 돌아와야 되는데 중간에서 커트해서 그냥 흘러버린 거예요. 그 합선 누전입니다. 합선 누전. 이 합선 누전이 생기면은 여기서 막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그 스파크가 일어나는데 이놈이 차단을 못 해줘요. 누전 차단기가. 한번 보겠습니다. 왜 차단을 못 할까요? 누전 차단기가 볼 때 저건 누전이 아닌 거예요. 누전 차단기 안에 누전 감지하는 가락지가 있다 그랬죠. 그 가락지 안으로 들어갔다가 가락지 안으로 나오거든, 저 전기는. 누전이 아닌 거예요, 컨디션이. 새 나간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면 누전 차단기가 과전류 차단한다 그랬죠.
오버커런트, 자기 전격 전류 이상 흐름을 차단해. 지금 과전류도 아닌 거예요. 저렇게 스파크가 막 일어나면은 전기가 많이 흐를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안 흘러요. 아까 우리 사람 목에 그게 번쩍하면서 스파크가 일어나도 그렇게 많은 전기가 안 흘러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누전 차단기 전격 전류가 20A면은 저기 스파크 나는 데는 불과 1, 2A이기 때문에 과전류 차단도 안 되는 거예요. 누전도 안 돼. 과전류 차단도 안 되는 거예요. 누전 차단이 왜 안 되는지 이해하시겠어요? 누전 감지가 왜 안 되는지. 거기 우리 여성분 이해를 못 하신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가락지가 있어요. 가락지가. 전기는 들어가고 나오고 동시에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그 전선 두 개가 가락지 안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전기가 이쪽으로 흐르면 전기가 흐르면 자기장이 이 방향으로 생겨요. 자기장이 자석이 반대 방향으로 흐르면 자석이 반대 방향으로 생겨요. 이 가락지 안에 들어가는 전기하고 나오는 전기가 누설이 안 되면 똑같은 양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10개가 들어갔다가 10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장 방향이 반대 방향이 자기장이 똑같은 크기로 생기기 때문에 없어져 버려요. 상쇄돼서. 근데 들어갔다가 새잖아요. 그럼 10개가 들어갔다가 9개가 들어오면 하나가 많잖아요. 이쪽이. 언밸런스가 났잖아요. 그럼 그 자기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 잔류 자기장이. 그걸 가락지가 감지해서 누전 났구나 하고 차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컨디션은 합선이 됐으니까 합선된 전기도 가락지 안으로 들어갔다가 가락지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가락지 안으로 나오네. 가락지 안에서 오고 가고 하니까 이 잔류장이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밖으로 샌 게 아니고 바깥으로 새 나가서 땅으로 흘러간 게 아니고 전선과 전선 사이가 합선돼서 누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합선 누전은 누전 차단기가 못 잡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화재가 많이 납니다. 저런 형태의 화재가. 대부분 전기 화재가 저 형태로 납니다. 근데 저걸 잡아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개발이 된 건데, 아크 차단기라는 게 있어요. 아크 차단기. 아크 차단기를 이게 달아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떨어지죠. 저 아크 차단기는 과전류 차단하고 누전 차단하고 아크 차단하고 세 개를 다 잡아주는 거예요. 저 아크라는 거는 우리가 저런 조명 스위치 하나를 끄고 켤 때도 반짝반짝 스파크가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그게 아크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쓰는 전기 설비는 아크들이 많이 나요. 평상시에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저 스위치를 끄고 켜고 하는데도 아크가 일어나죠. 모터 돌리잖아요. 모터의 그 브러쉬 쪽에 계속 슬라이딩을 하면서 전기를 공급하기 때문에 그게 끊어지고 붙고 하면서 계속 아크가 일어납니다. 그 용접기 쓰는 거 그건 아크 자체를 쓰는 거고. 그러면 저 아크 차단기가 정상 아크하고 고장 아크하고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정상적으로 전기를 쓰는 데서 나오는 아크구나, 이거는 뭔가 이상이 생겨서 고장이 났구나 구분을 해서 차단을 해줄 수 있어야 저걸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고집적 기술이 필요해요.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아크 시그널이 들어왔을 때, 아크 신호가 들어왔을 때 그걸 다 비교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상, 이거는 정상 해서 거기에 범주에서 벗어나는 거를 데이터 마이닝을 해서 이거 고장하고 딱 잘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고급 기술이 들어있는 장비예요. 비쌉니다. 그래서 누전 차단기 20배 정도 해요. 누전 차단기 한 개 5만원 하면 이거 한 100만원입니다. 100만원. 그래서 비싸서 지금 잘 못 쓰죠. 근데 저런 화재에 대해서 취약한 데는, 화재가 나면 아주 치명적이고 큰 대형 피해가 나는 데는 그래도 이거 써야 된다는 거예요. 만들어져서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제 박사학위를 제가 전기 화재 폭발 쪽으로 이제 논문을 썼어요. 그 논문을 쓰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에 2018년에 화장실 제외하고 모든 장소에 아크 차단기 쓰는 걸로 법제화가 됐었어요. 그 2002년에 미국에는 이게 법제화가 되어 있어요. 모든 데 아크 차단기 다 써야 됩니다. 저렇게 하고 나서 전기 화재를 내가 통계를 분석을 해봤어요. 전기 화재 그 전에 하고 그 이후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전기 화재가 65%가 줄어들었어요. 10건 하던 게 3.5건 나는 거예요. 3.5건. 그 우리나라도 저 아크 차단기가 법제화가 돼가지고 쓰면은 전기 화재 많이 막을 수 있는데 너무 가격이 비싸서 잘 쓰지 못하는데, 저도 이제 많은 그런 그 제조업체도 그렇고 또 뭐 기관이나 정부 쪽에서도 이걸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가지고 가격을 좀 다운을 시키고 또 대량 생산이 되도록 뭐 여러 업체들이 좀 개발을 하고 해가지고 저걸 법제화를 하자고 저도 제안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장비가 있으니까 여기 전기설비 운영하시는 분들은 필요한 경우에 저 아크 차단기 비용이 좀 들더라도 쓰는 게 필요합니다. 국내 아크 차단기 제품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전 차단기 취약점이 또 하나 있어요. 이것도 이제 여기 전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넣어놓은 건데, 누전 차단기가 오동작을 하는 두 번째 케이스예요. 누전이 아닌데 누전 동작을 해요. 그게 왜 그렇느냐. 이게 누전 차단기 30mA 누전 차단기가 여기에서 동작을 안 하고 여기에서 동작을 하는데, 이 콘덴서라는 게 있잖아요. 콘덴서. 우리가 뭐 쉽게 설명을 드리면 콘덴서는 어떤 그 그릇이에요. 그릇이에요. 콘덴싱 한다는 게 저장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쓰는 전기는 방향이 이렇게 바뀝니다. 방향이 1초에 60번 방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릇을 하나 놔두면은 이 그릇에 담겼다가 비었다가 담겼다가 비었다 하면서 이렇게 전기가 흘러요. 그릇을 하나 놔두면은. 그래서 이제 저 그릇이 콘덴서인데, 콘덴서 부하가 많이 있는 전산센터라든지 콘덴서 부하가 많이 있는 그런 설비에서는 이 콘덴서에 저장되는 시간이 있어요. 이 전기가 흘러 들어가서 바로 흘러 나와야 되는데, 이 콘덴서에 저장이 다 돼야 흘러 나오거든. 그러니까 저장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전 차단기가 이거 흘러 들어가는데 흘러 안 나오네. 그래서 동작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누전이 아닌데 콘덴서에 저장되는 그 시간 인터벌 때문에 동작을 해버리는, 그게 용량성 누설전류에 의해서 동작을 해버려서 가서 확인해보면 누전이 아닌데 이렇게 동작을 해서 아주 예를 먹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대비해서 이런 누전 차단기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누전 차단기가 요렇게 동작을 해요. 이게 용량성 누설전류고, 이게 진짜 실제로 절연이 손상돼서 나가는 누설전류인데 똑같이 동작을 해요. 똑같이. 그래서 이걸 개선을 한 게, 이렇게 개선을 한 게 있어요. 저항성 누설전류는 그대로 동작을 하는데, 그런 용량성 누설전류, 이거는 허수거든요. 이거는 그 실제 누전되는 게 아닌데 누전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만큼 여유를 주는 게 이게 IGR 누전 차단기라고 있어요. 그 현장에서 저기 누전 차단기가 계속 오동작을 하면은 이런 설비를 쓰는 게 필요합니다. 이 설비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퀴즈를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누전 차단기 공부를 했으니까, 여기 주상변압기에서 계량기를 거쳐서 여기 세대분 전반을 거쳐서 전기가 들어갑니다. 전기가 들어가서 우리가 막 온갖 전기를 이렇게 쓰고 있죠. 우리 저걸 사실 찾기는 좀 힘들긴 해요. 뭐가 문제냐?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전원이 밑에 쪽으로 들어갔죠. 밑으로 들어가서 위로 나왔어요. 위로 나와서 또 밑에 연결해서 위로 쓰고 있어요. 거꾸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 현장에서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이 차단기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무언의 약속을 해서 쓰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차단기가 위로 올라가면 전기가 온 된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면 전기가 오프된 겁니다. 위로 올라가면 전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전원을 여기서 넣어야 돼요. 여기서 전원 한전 쪽에 전원을 넣고 이쪽에 전기 설비 쪽에 넣어야 되는데, 이거를 거꾸로 달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거꾸로 달아 쓰면은 이 내려간 게 지금 전기가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내려가면 전기가 죽었다 생각하고 여기를 밑에를 만져가지고 감전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정방향으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여기 지금 거꾸로 써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 밑에서 들어갔잖아요. 밑에서 전기가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 스위치를 위로 올리면 동작하고 밑으로 내리면 꺼져야 되는데, 밑으로 내렸는데 여기가 살아있잖아요. 밑으로 내리면 이쪽이 살아있잖아요. 저기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저기를 만지면서 감전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저게 법이 좀 문제가 있었어요. 저 기준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집에도 가보면 세대분들만 열어보면 누전 차단기가 아래 위로 달려가지고 밑에 거는 그 아래로 내려야 들어가고 위에 거는 위로 올려야 들어가고 이렇게 헷갈리게 돼 있는 그런 분전반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 법이 제정이 됐어요. 법이 제정이 돼서 25년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게 반드시 이 방향으로 쓰도록 그렇게 법이 제정이 될 거예요. 여기 우리 지금 사업장에도 저런 게 있으면 다 바꿔놔야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여기 전원이 1이 들어와서 이쪽으로 공급해서 이 스위치를 올리면은 위에는 전기가 살아있고 여기는 전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 위에 올리면은 전기가 들어오고 내리면은 밑에가 전기가 죽는 걸로 요 형태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누전 차단기 복습하겠습니다. 누전의 개념이 뭐냐? 정상적인 통전 경로에서 이탈돼서 누설된 전기입니다. 통제불능 상태의 전기. 배선 차단기와 누전 차단기. 배선 차단기는 과전류 차단한다 그랬죠. 전격전류 이상 흐름을 차단하고, 누전 차단기는 과전류하고 누전하고 같이 차단한다 그랬습니다.
누전 차단기의 종류와 동작감도 무거울 중자, 가운데 중자, 중남도 이건 설비 보호하는 거라 그랬죠. 50mm, 100mm, 200mm, 500mm. 고감도 사람 보호하는 거 30mA 0.03초, 15mA 0.03초. 사람이 30mA 이상 감전이 되면 사람이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기준을 잡아놓은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근로자들이, 작업자들이 쓰는 그 전기 설비를 쓰는 데는 반드시 감전보호용 누전 차단기를 써서 전원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배선 차단기하고 누전 차단기 적정조합, 메인은 배선 차단기 쓰고 분기회로에 누전 차단기 써서 누전된 것만 차단한다 그랬습니다. 누전 차단기의 기능적 한계, 보완 한계, 사고 아크를 감지해서 차단하는 아크 차단기, 좀 비싸지는 이런 설비가 있었고, IGR 누전 차단기, 오동작되는 그 누전 차단기 오동작을 방지하는 이런 누전 차단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전 차단기 설치 방향, 상부에 전원을 쓰고 하부에 부하를 씁니다. 상전, 부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상전이 있고 부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위쪽에 전원을 쓰고 아래쪽에 부하를 써야 되는 거예요. 한번 끊어주시죠.